그 안치실에 가서 까만 하얀 천을 이렇게 딱 제끼는데 이분이 눈을 번쩍 뜨셨어요. 아 진짜? 돌아가셨는데. 깜짝 놀랐죠. 네, 리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모신 분은 사회적 협동조합 해민서를 운영하고 계신 남궁 청안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해민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남궁 청안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바쁠 텐데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일단 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해민서라는 그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어떤 단체인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조선조 시대에 궁궐 밖에 일반 서민들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는 최초의 국립의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의료원. 해민서의 가치와 정신에 맞는 협동조합을 해보고 싶어서 해민서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창립 초기에서부터 매주 목요일날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60분이 계세요. 60분 어머니 아버지한테 밑반찬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전달해 드리고 일주일 동안에 안부를 묻는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엔딩노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엔딩노트 사업이라면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죽기 전에 빌려 준 돈은 얼만데 예. 받을 돈은 얼만데 예.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화상을 좀 해줘. 내가 태어난 고향에 이것을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사후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나를 내 자식이나 내 배우자한테 맡기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엔딩노트를 쓰면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사람이 죽기 전에 3개월이 평생 살아서 들어가던 병원비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죽기 3일 전에 집중치료실에 들어가서 하는 치료비가 그 3개월 치료비 중에 더 많이 들어가요. 도저히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의학적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때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본인한테. 내가 생각이 명료할 때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진술을 하고 등록을 해놓으면 산소 마스크를 안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를 뚫어서 강제로 음식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뒤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사전에 살 만큼 열심히 살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동부시립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김영국 할아버지라는 분이 사전 장례식을 하겠다고 그래요. 부고를 다 냈어요. 내가 사전 장례식을 치를 테니까 와라.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를 만나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검은 옷에 검은 넥타이 매지 마라. 매지 말고 그냥 편한 복장으로. 편한 복장에 화려한 복장으로 와서 기쁜 마음으로 스킨십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파티를 하자.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장례 절차 없이 조용히 가족끼리 장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멋진 사전 장례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엔딩노트 과정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 장례 봉사 하시는 건 계기가 다른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제가 그 계기는 분명히 있었죠. 두 번의 우리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을 제외하고 두 번의 상주가 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산을 좀 좋아해서 산을 다니는데 늘 산장에 계신 노인 양반이 계셔서 라면도 끓여서 먹으면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유대관계를 이렇게 가졌었는데, 하루는 이분이 그 곽영복 씨라고 1940년생이신데 산에 가서 라면을 끓여놓고 막걸리를 한 잔 하는데 막걸리를 한 잔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 웬일이야? 오늘 이제 막걸리 한 잔을 받더니 죽으면 자네가 좀 장례를 좀 치러주겠나? 그래서
그러지 뭐. 그분은 뭐 자식이 없나요? 뭐. 네, 충북 음성이신데 연고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가볍게 대답을 했는데 저희 업체로 통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 통장이 무슨 통장이냐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매월 나오는 거 수도 통장이 25만 원씩 나오는 통장에 기다리니까 예. 그 통장에 보니까 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동생이 나를 좀 장례를 좀 치렀으면 좋겠다. 아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살아계실 때는 산장에 그 내가 늘 올라가서 보살펴 드리다가 나중에 국립의료원으로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국립의료원에서 입원해 계신데 깜짝 놀란 것이 그분이 산속에 살면서 그 파충류, 개구리, 뱀 이런 것들을 좀 드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파충류 속에 있는 유충이 머릿속에 살아있어요. 아 진짜요? 이거 움직여요. 머릿속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두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고 속이 미스끄러워하시고 또 이 척추 뒤에도 그런 충이 있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파충류 같은 것을 잘못 먹으면 야생동물 큰일 나는 내 생각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기는 하시는데 연말연시에 해외여행을 좀 가려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계획을 잡고 가방을 싸는데 예, 돌아가셨죠. 국립의료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박영구 씨가 운명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밤 10시간 넘어서 이제 국립원에 가봤더니 이미 하얀 천으로 이미 덮어놓으셨어요. 돌아가셨네요. 근데 그 담당 의사가 오셔서 확인을 좀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안치실에 가서 까만 하얀 천을 이렇게 딱 제끼는데 이분이 눈을 번쩍 뜨셨어요. 아 진짜? 돌아가셨는데 깜짝 놀랐죠.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눈을 컴팍컴팍 하더니 나를 보시고 그 눈물을 두 방울을 뚝뚝 흘리시더니 이제 눈을 그 의사 선생님이 눈을 좀 감겨드리라고 해서 형 잘 가. 그동안 살면서 고생 많이 했어 하면서 이제 눈을 감겨드렸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201호 장례식장에 3일장을 했었죠. 그때는 한국산악회하고 대한산악회에 계신 분들이 내가 보고를 냈더니 그래도 좀 많이 찾아오셔서 함께 장례를 모시고 그분을 이제 절에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절에 이제 황산 스님이 나는 40부제라는 걸 잘 몰랐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40부제를 몰랐는데 77이 40부제라는 거예요. 근데 절에 모시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비싼가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를 모셔요. 근데 재물을 뭐 이렇게 싸놓고 하기 때문에 비싸더라고요. 연부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배영복 이름이 나오면 상주는 절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절을 해요. 그렇게 7번 제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더니 황산 스님이 지금도 저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왕래가 있으신데 아니 처사님은 크리스찬이라면서 어떻게 절을 잘하냐. 원래 크리스찬 절 안 하죠. 그렇죠. 재물이나 신이한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난 곽영구 형님한테 절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86년도에 JCI 코리아 종로 회장을 했는데 다음에 회장을 한 사람이 술이 만취돼서 기도하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가봤더니 사고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상주가 3살. 3살. 상주가 없어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상주가 돼서 3일 동안 상주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장례를 치렀던 것이 장례 봉사에 대한 이게 계기가 되신 계기가 된 거고요. 늘 안타까워했던 것이 그 행여사자나 독사자,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이런 분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해부학 교실에 실습 교재로 8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권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뒷돈을 주고
그런 분들을 빼갔다. 장판 밑에 예. 돈이 나와요. 와 진짜요? 이야